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 성석환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미 예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아직 다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열풍의 현 주소를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 이 제작사죠. 넷플릭스가 최고 히트작이 이미 됐고요.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을 했는데 10월 12일 현재입니다. 상영 3주 만에 가입자 절반이 이미 이 오징어 게임을 다 시청했다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은 랭귀지 앱 두오링고 여기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9월 말부터 2주간에 영국의 76%, 미국의 40%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넷플릭스 주식이 이 영화 때문에 24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니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0억을 제작비로 투입을 해서 1조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셈이라고 합니다. 한류 K-컬처가 전 세계에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생충, 미나리, BTS 등등에 연이어서 이번에 이 오징어 게임도 도대체 한국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한국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세계 사람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국격에 맞는 그런 문화 강국의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할로윈 축제에서는 미국에서요,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들이 가장 많이 특수를 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게임 관련해서 오락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소품들, 달고나 설탕과자 이런 것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러디 또는 밈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연 배우들은 이미 미국 MBC 토크쇼 투나잇 지미 팰런 쇼에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Welcome back, everybody. I'm here with the cast of Squid Game right there. Welcome. 왜 이렇게 흥행을 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여러 분석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이 한국 영화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력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소재에 대해서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소재가 전 지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만큼 이 세계의 불평등 지수가 높다는데도 또 의견이 많습니다. 영화 표현 자체가 참신하고 또 단순하게 표현됐다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시사지 BBC 다 아시죠? 이 BBC 한국판의 페르난도 도르테 기자는 6가지의 현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6가지 현실이라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세계인들에게 밝히기에는 여성 혐오, 탈북자들의 역경, 빈곤,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정경유착 비리,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에 또 이 기자가 포착하지 못한 요소는요. 한국 사회 독특한 이 종교에 대한,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반감, 이것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인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공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1%에 속한 상류층들, 또 부패한 이 권력층들을 상징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사회적인 낙오자 실패자들을 불러 모아서 456억, 1인당 1억의 생명값을 붙이는 것이죠. 456억을 걸고 생존 게임을 붙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게임들을 많이 골목에서 하고 자랐지만 그때의 재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제 재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소수 권력층들의 권력으로만 그 재미가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낙오자들은 생존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지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일 뿐이지요. 주최 측은 이 공정을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게임에 참여한 실패자, 낙오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게임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야만적이야. 우리가 여기에 반대하자. 그래서 무효화시키자라고는 호소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집단적인 욕망의 덫에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은 공정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게임이 공정하냐는 질문과 별개로 이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의 게임이 공정한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과도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이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부동산 문제, 화천대유 등등의 문제, 이 공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투자 대비 너무 과도한 부를 누린다는 것, 이것을 특정 계층이 독점한다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오징어 게임과 맞물려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원천 자원 독점을 통해서 투자 대비 막대한 부를 누리는 대기업들의 행포가 지금 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초국가적 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게임은 공정한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드러난 개신교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불공정하지만 현실적인 욕망을 그대로 정당화하는 가장 극적인 캐릭터가 244번 이 개신교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화,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그 교훈과 가르침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기회주의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인물로 극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공정할까요? 한국교회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공정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화될 수는 없겠다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미지를 개신교가 갖게 됐을까? 사실 목사로 상징되는 거룩성, 종교성, 경건성 등의 이미지가 가장 이율배반적으로 극화될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극화될 수 있는 종교가 개신교라는 것이 이 한국 영화판에서 통용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이클 프로스트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회자이자 선교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Can we talk about the Korean pastor in Squid Game?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블로그에 글을 쓰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 영화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지만 아마도 한국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일으킨 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집단 발병 문제, 특별히 또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의 비리 관련 문제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영화에서 개신교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컨대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근잠씨, 여러분 다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또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그 용서의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신교의 이중성을 상징해 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자체가 현재 오징어 게임에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냐, 오징어 게임을 합법화하는 당사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과 성찰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저 재미만 즐기고 웃을 수만 없는 것이
또 교회의 오늘날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2대8의 사회에서, 아니 1대9의 사회에서 교회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제 중대한 질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이 영화를 볼 수 없는 이유, 이 사회가 공정한가, 이 질문이 교회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할과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우리가 함께 재밌게 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